그래서 이 성과 명을 알고서 인인, 천인을 조율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그랬죠. 그 대인을 중천권에서 비룡제천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명이 하늘에 있다. 대인이 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왜? 지위가 없으면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위는 있는데 이런 성명의 구조를 모른다. 역시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왜? 실상을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분이 일을 실제는 잘 저질러요. 주역에서는 내가 덕과 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덕은 학, 덕, 업의 준말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 학, 성과 명이 뭐냐를 아는 게 학입니다. 성과 명을 아는 거. 두 번째는 덕은 뭐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덕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업이라는 것은 매 순간 그렇게 구현해 나가는 게 업입니다. 성명을 알아서 체득해서 구현해 나가는 게 학, 덕, 업이에요. 그럼 이것을 일구는 방법은 뭐냐? 학을 통해서 갈 길은 지혜입니다. 지혜. 보이는 현상의 원리를 깨뜨리는 게 지혜거든요. 주역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산천대축교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식 전원 왕행하여 옛날 과거 성인들의 훌륭한 말씀과 좋은 행동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 축기덕이라 내 관계 속에서 나의 축적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글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 수양론 공부론이니까요. 두 번째, 덕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성과 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세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심. 마음을 씻어라. 이때의 마음은 내 경험으로 한 것, 내가 분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딱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 안에 성이 발동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알아낸답니다. 이게 덕입니다. 이건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경험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래에 있는 그 어떤 알매 능력, 실천 능력이 발동을 한대요. 연세 계시니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내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는 그 순간 오판이 십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인 몸의 문제거든요. 몸의 문제.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무진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학과 덕을 가지고 대상을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법. 이게 몸공부입니다. 내 경험을 10분 활용하는 방법 몸공부. 근데 어디서? 내가 만나는 일에서입니다. 만나는 일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기 이따 친구랑 밥 먹을 거 생각한다. 이건 공부에 어긋납니다. 아까 전에 마음 공부 아니 글 공부죠. 글 공부 이건 의식 공부입니다. 그것은 내 앞서서 아니면 동시대에 훌륭한 언행을 사표로 삼으면 된다. 그 다음에 덕으로 하는 것은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 내 경험과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그것이 활성화된다. 그 세 가지로 나를 조율해요. 다시 말하면 주역은 모든 것이 수양입니다.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않아요. 주역의 공부는 그래서 일상 공부입니다. 지금 만나는 것. 공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몸과 의식과 마음이 하나 된대요. 공부가 안 될 때는 몸과 마음과 의식 둘입니다. 그의 갈등이고 그의 내부 외환이. 하나 되면 내 외환이 없습니다. 세심은 이해하기 쉬우려면 세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밖에 나오시냐 그러면 세수를 하시고 나름의 부족한 것은 화장으로
아니면 뭐 이런 걸로 전부 보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는 것은 세수를 해서 닦았잖아요. 아까쯤에 과불급을 조율하는 게 세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똑같아요. 이것은 모양이 있어서 없는 확인되지만 생각은 모양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 감관이라고 돌이켜 보냐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외모가 확인되는 것처럼 내가 밖으로 가는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했던 일들이 거울 보듯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세심이에요. 네, 나를 확인하는 게 세심입니다. 세수하듯이 하면 됩니다. 세수하듯이. 네, 과불급 세수하듯이 딱 없애잖아요. 네, 내 마음도 생명의 원래 맞으면 하고 안 하면 안 맞으면 안 해버리는 게 세심입니다. 간단합니다. 생생에 맞으면 하고 생생이 아닌 사사면 안 해버리는 게 세심입니다. 뭐 이게 뭐가 뭐 어떻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생생인가 사사인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생생 즉시 사사가 없어집니다. 사사 즉시 생생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리더론을 한번 해볼게요. 리더는 뭐냐? 바로 주역으로 말하면 B의 세상을 해로 바꾸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리더의 조건은 타고났는데 현실 속에서 생명을 자각해서 사냐 못 사냐 산 사람은 리더로 갑니다. 살지 못한 사람은 개발받아야 됩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이게 막힐 빗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각하면 통할 태자입니다. 근데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히면 내가 만나는 쪽쪽 관계 맺기를 맞게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나와 세상이 막힙니다. 근데 내가 통하냐 그러면 맺는 쪽쪽 통하게 맺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통한 것만 아니라 세상이 열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통화했는데 크게 통했냐 중반쯤 했냐 조금만 했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릅니다. 소통, 중통, 대통이 나오고 막히는 것도 대중소로 막힙니다. 그래서 리더는 뭐냐 이러한 대중소의 태와 비의 상황을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지구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를 인식해가지고 그 막힌 부분을 통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면 내가 먼저 통해야 됩니다. 내가 안 통해놓고 통할 수가 없어요. 내 식으로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힌답니다. 요즘 말로는 이걸 소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소통은 생명을 알았을 때만이 그 다음에 시대를 관통했을 때만이 가능하지 구호로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소통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지천태에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황 거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먼저 끌어안으래요. 이게 포황입니다. 근데 예전에 군사정권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포용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을 제일 먼저 포용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근데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황이에요. 황. 거칠어 황자. 아주 죄를 하면 악질입니다. 인간으로 하냐 그러면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게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랍니다. 포함. 근데 깨끗이 정리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건 리더로 봤을 때 아주 졸장부 리더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끌어안기만 하냐 그러면 질서가 안 섭니다.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용빙하. 맨몸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저 막막한 바다를 건너가는 용기. 근데 그 용기는 뭐냐? 포항을 구현하는 용기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포항을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포항을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것을 끝내 관철하는 용빙하. 그 다음에 홀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나오는데 내를 돕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당이 다르다고 해서 떨구는 게 아니라 불하유. 나와 먼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 불하유. 오바마가 아주 여러 측면에서 곤욕스러웠는데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자기랑 반대되는 당의 인물을 강요로 앉혔잖아요. 그게 불화입니다. 불화. 나랑 반대되는 사람 앉혀야 돼. 그 다음에 북망. 북망. 나를 따르는 존재들을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게 북망입니다. 북망 대신에 존. 북존은 뭡니까?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낙하산 인사하지 말라는 게 북망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들어쓰고 나를 통해서 북의 공명을 취하려는 존재들이 북이거든. 그런 존재들을 투명하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리더라고 지천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B가 태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제일 중요한 게 생입니다. 생. 삶이 뭔가, 생명이 뭔가. 이게 요즘 말하면 인권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갖고 있는 사람이 지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 대보활 위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가장 크게 여기는 본문은 뭘까? 지위라고 됐습니다. 계사전에. 지위. 왜 폭군이 지위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의 삶을 삽니다. 근데 성인이 하면 그 거대한 공권력을 통해서 비를 테러, 사사를 생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가 재밌습니다. 지위를 잡았습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생생하기 위해서. 천지지 대덕할 생유 그 앞에가 먼저 나와요. 성인지 대보할 위니. 생을 생생하기 위해서 지위를 갖습니다. 근데 그 지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이수이요. 어떻게 지위를 지킬 것인가? 왈인이다. 인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으로 지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포황인 같이 갑니다. 인으로 리더 노릇 안 하면 쫓겨납니다.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공권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인으로 지킵니다. 내 편이나 반대편, 잘 사는 사람이나 못한 사람, 안 사람이나 못한 사람, 권력이 있거나 권력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서로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인입니다. 인이 생생이거든요. 주역은 한마디로 생철학이거든요. 생철학. 그 다음에는 정치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 리더가 실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를 통해서 사회, 국가, 지구를 태에서 아니 B에서 태로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사와 정치.
정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이 정사니까. 이 일을 올바르게 한다. 이게 정사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공권력을 가지고서 크게 행사하는 건 정치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정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치에 기회가 오면 그때도 역시 정사를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성보상입니다. 지나친 건 들고 부족한 것은 보태가지고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이 해소되잖아요. 근데 저울에 정확히 한다니까 어떤 일이 하나 발생하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고 이쪽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보는 눈. 두 번째, 서로 간에 배려하고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이거 끌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정확히 했다고 해서 시행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욕망을 조율하도록 내가 각고의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혼자 식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혼자 식사도 필요해요. 그러지만 위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식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위를 잡기 전에 혼자 식사를 해야 돼요. 뭐 이를 잡았으면 그때는 내가 없는 겁니다. 늘 같이 밥을 먹는 것이지 어디 혼자 밥을 먹습니까? 그것은 후보 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건 불인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유족 변물이 필요합니다. 큰 틀을 제시한 다음에는 각각의 존재들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큰 틀 속에서 큰 틀만 있고 각각이 없으면 전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각각만 봐주냐 그러면 개인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큰 틀과 부분을 봐가지고 전체 속에서 개인이 살아야 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살 때 전체랑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두 덕목 전체와 부분을 놓고서 조율할 줄 아는 때로는 전체성을 강조하고 때로는 상황성, 부분, 각자성을 강조하는 이게 안목입니다. 시대 정신을 통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설득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추진력. 그래서 주역에서 지향하는 세계는 대동세계입니다. 대는 화천대유요, 동은 천하동인계입니다. 네. 온 존재들이 같고 온 존재들이 다른 그것이 공존하는 세상이 대동입니다. 대유만 있으면 전체요, 동인만 있으면 그건 개인주의. 그래서 전체 속에 개인이 있어야 쓰고 개인 속에 전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대동세계를 정치에서 제일 으뜸 덕목으로 주역은 두고 있습니다. 대동세계. 지금 20세기가 이 전체를 지향하거나 이 개인을 지향해서 문제지 않습니까? 전체를 지향하는 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너무 폐해가 심하니까 이제 국가 필요 없다.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자.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져야 돼요. 아까 전에 동서양 철학의 특성에서 서양은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만 세계. 같이 가야 있는데.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쉬었다 나머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